지금 이 순간 전 세계 귀금속 시장의 절반이 멈췄습니다. 중국 춘절, 미국 프레지던트 데이, 한국 설 연휴까지 세 나라의 거래소가 동시에 문을 닫으면서 글로벌 거래량의 절반 이상이 한꺼번에 증발해버렸거든요. 그런데 이상하죠? 시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런던 시장에서 은값이 하루에 3%씩 출렁이고 있어요. 유동성이 말라붙으니까 작은 매도 물량 하나에도 가격이 뒤집히는 겁니다. 그리고 2월 24일, 9일 동안 꽁꽁 눌려있던 중국 시장이 다시 열립니다.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지금부터 낱낱이 짚어드리겠습니다. 2월 한 달 금과 은 시장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었습니다. 금 가격이 한 달 사이에 무려 11번이나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으니까요. 은은 더 극적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뚫리지 않던 100달러 벽을 뚫더니 130달러 코앞까지 수직으로 치솟았거든요. 시장에 있던 사람들은 흥분했죠. 이게 고점이 아니라 시작이다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낙관론이 절정에 달했을 때 시장은 정반대로 뒤집혔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지명과 관련된 거시 이슈가 터지면서 투자 심리가 공포로 돌변한 겁니다. 결과는 처참했어요. 금도 빠졌지만 은은 고점 대비 40% 가까이 폭락하며 72달러 선까지 무너졌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130달러를 바라보던 자산이 72달러로 꺾인 거예요. 이 장면을 직접 겪은 투자자들은 말 그대로 멘탈이 박살났다고 했습니다. 상승장의 흥분이 얼마나 위험한 신호인지를 이 한 달이 잔인하게 증명해버렸습니다. 폭락 이후 금과 은은 전혀 다른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금은 빠르게 반등해서 심리적 지지선인 5,000달러를 먼저 회복했어요. 반면 은은 금의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훨씬 뒤처진 채로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차이가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떤 자산이 먼저 회복하느냐가 다음 장세를 누가 주도할지 알려주는 선행 지표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중요한 시점에 전 세계 시장이 동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중국 춘절, 미국 프레지던트 데이, 한국 설 연휴가 절묘하게 겹치면서 글로벌 거래량의 절반 이상이 한꺼번에 사라진 겁니다. 특히 세계 최대급 귀금속 거래소인 중국 상해 선물 거래소는 2월 15일부터 20일까지 완전히 멈췄어요. 9일이라는 시간 동안 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자금들이 어딘가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에너지가 24일 개장과 함께 어떤 방향으로 폭발할지 그게 지금 가장 뜨거운 질문입니다. 시장이 멈췄는데 가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래자가 없으니 유동성이 바닥났고 아무도 없는 런던 시장에서는 작은 매도 물량 하나에도 금값이 1.5%, 은값이 3.4%씩 흔들리는 취약한 상태가 됐거든요. 평소라면 아무 영향도 없을 소량의 매도가 시장 전체를 뒤흔드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이 상황을 압축된 스프링에 비유합니다. 9일 동안 눌려있던 에너지가 24일 개장 순간 어느 방향으로든 강하게 튀어오를 거라는 거죠. 여기서 중국이라는 변수를 빼놓으면 얘기가 안 됩니다. 전 세계 EWN 소비량의 60에서 70%를 중국 혼자 소비하거든요. 금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매수하면 가격이 오르고 중국이 쉬면 가격이 갈피를 못 잡습니다. 철저한 중국 주도형 구조로 이미 재편된 겁니다. 그 중국이 9일 만에 돌아옵니다. 억눌려 있던 수요가 한꺼번에 터지는 순간 시장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 될 겁니다. 지난 1월 한 달 중국 상해금 거래소에서 실물로 인도된 금만 126톤입니다. 숫자로 감이 안 오신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26톤이면 중형 트럭 수십 대 분량의 금이 한 달 사이에 시장에서 빠져나가 누군가의 금고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무려 15개월 연속으로 금을 사들이고 있어요. 외환 보유곤의 금 비중이 9.6%까지 올라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게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가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한 전략적 자원 축적이라고 분석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들어 중국에서는 처음으로 투자용 실물 금 수요가 장신구 수요를 역전했거든요. 목에 걸던 금에서 금고에 넣는 금으로 인식이 바뀐 겁니다. 불안한 경제 상황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피난처를 찾는 심리가 폭발한 거예요. 블룸버그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중국이 금뿐 아니라 은까지 국가 전략 자산으로 분류해 대규모 비축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공급은 한정돼 있는데 국가가 쓸어담기 시작하면 그 다음 이야기는 굳이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금값이 5,000달러 선에서 방향을 고민하고 있는 지금 월스트리트 대형 은행들은 오히려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내리는 게 아니라 올리고 있거든요. 골드만삭스는 올해 연말 금 가격 전망치를 5,400달러로 공식 발표했고 JP모건은 장기적으로 6,000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시장에 내놨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런던 금시장 협회 소속 일부 분석가들은 올해 안에 7,150달러까지 간다는 파격적인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처음 들으면 황당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숫자들을 그냥 흘려듣기엔 이 기관들의 자금력이 너무 큽니다. 이들은 지금 금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데 실제 돈을 베팅하고 있거든요. 시장에서 정보와 자금력을 동시에 가진 집단이 방향을 정하면 그게 곧 시장의 흐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고민할 때 스마트 머니는 이미 포지션을 잡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 순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자금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이렇게까지 금에 집착하는 걸까요? 그 답은 2022년에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서방은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를 전면 동결해버렸어요. 하룻밤 사이에 수백조 원이 쓸 수 없는 돈이 된 겁니다. 이걸 두 눈으로 목격한 인도, 중동 국가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 돈도 언제든 동결될 수 있다는 공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대안이 금입니다. 금은 제재가 불가능하고 누구도 강제로 압류할 수 없는 완전한 독립 자산이거든요. 파이낸셜 타임즈는 달러 중심의 단극 체제의 균열이 생기면서 금이 새로운 글로벌 통화로 부상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금의 매력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배경입니다. 이자를 주지 않는 금은 금리가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더 매력적으로 보이거든요. 지정학적 불안, 금리 인하 기대, 중앙은행 매입, 이 세 가지 엔진이 지금 동시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금융 리서치 기관 크로스보더 캐피탈은 흥미로운 전망을 내놨습니다. 서양의 수요를 완전히 빼더라도 중국 혼자의 수요만으로 2030년까지 금값이 지금의 2배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는 그림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서방 투자자들이 이만큼 올랐으면 됐다며 차익 실현 매도를 이어가는 동안 아시아권 큰손들은 그 물량을 바닥에서 모두 받아가고 있거든요. 부의 중심이 서방에서 아시아로 조용히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인 이야기를 빠뜨릴 수 없습니다. 금은 금고에 넣어두는 자산이지만 은은 공장 생산 라인에서 소비되고 사라집니다. 태양광 패널 한 장에 20g, 전기차 한 대에 40g 이상의 은이 들어가고 AI 데이터 센터가 늘수록 수요는 구조적으로 계속 커집니다. 그런데 공급은 지금 6년 연속 적자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세계 3위임은 생산국인 중국이 자국 내수용으로 수출을 틀어막을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막히는 구조, 가격이 어디로 향할지는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은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체 수요의 60% 이상이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경기가 나빠지면 금보다 훨씬 더 깊이 빠집니다. 2월 말 폭락장에서 금은 빠졌지만 은이 고점 대비 40% 가까이 무너진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안전자산이면서 동시에 경기를 강하게 타는 위험자산, 은의 이 이중적 성격이 투자자를 어렵게 만들지만 반대로 변동성을 잘 활용하면 금보다 훨씬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24일 재개장 이후 시장은 크게 세 방향 중 하나가 움직일 겁니다. 억눌렸던 중국의 매수세가 터지며 금 5,000달러, 은 80달러 회복이 나오는 상승 시나리오가 첫 번째예요. 중국의 매수와 서방의 차익 실현 매도가 팽팽하게 맞서며 금 9,200달러, 은 7,382달러 사이에서 갇히는 횡보 시나리오가 두 번째입니다. 투기 포지션이 강제 청산되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며 금 4,670달러, 은 60달러까지 무너지는 하락 시나리오가 세 번째고요. 어느 방향이 될지는 개장 직후 상해와 뉴욕 간 가격 차익 거래 물량이 어느 쪽으로 청산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방향은 달리 봐도 한 가지만큼은 모두 동의합니다. 24일 재개장 직후 가격 충격의 폭이 역사에 남을 수준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투자자가 가장 먼저 봐야 할 건 뭘까요? 상해 거래소 시초가와 개장 첫 1시간 거래 대금입니다. 이 수치가 앞으로 몇 달간의 방향성을 사실상 결정하는 신호탄이 되거든요. 이틀 뒤인 2월 26일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국제 금값이 아무리 올라도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 국내 투자자가 체감하는 상승폭은 환차손으로 깎입니다. 환율 흐름을 반드시 함께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3월 3일 원소절은 중국의 전통적인 실물금 매수 시즌이 실질적으로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이후 거래량이 얼마나 줄어드느냐를 보면 중국발 수요의 진짜 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연준 위원들의 연설이 줄줄이 잡혀 있어요. 발언 하나하나가 금리 기대를 흔들면서 변동성을 증폭시킬 겁니다. 달력 챙기는 게 곧 리스크 관리입니다. COMEX 데이터에서 흥미로운 신호가 잡혔습니다. 헤지펀드 같은 투기 자본의 금 순매수 포지션이 최근 3개월 내 가장 낮은 수준까지 줄었거든요. 표면적으로는 열기가 식었다는 뜻처럼 보이지만 반대로 읽으면 새 자금이 들어올 공간이 그만큼 넓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GLD, IAU 같은 서방금 ETF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물량을 아시아권 실물 매수세가 바닥에서 고스란히 받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 머니들은 가격이 흔들릴 때마다 조용히 사모으는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개인 투자자가 가장 경계해야 할 건 확신입니다. 무조건 오른다는 흥분이나 반드시 폭락한다는 공포에 휩쓸려 한 방향에 전부를 거는 순간 시장은 정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살아남는 투자는 분할 매수와 시나리오별 대응에서 나옵니다. 30대 직장인이든 은퇴 후 목돈을 굴리는 분이든 지금 자신의 포지션과 비중을 냉정하게 점검하는 것. 그게 이 장세에서 계좌를 지키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24일은 단순한 개장일이 아닙니다. 9일 동안 압축된 에너지가 한꺼번에 터지는 날입니다. 금은 중앙은행 매입과 금리 인하 기대라는 두 기둥으로 버티고 있고, 은은 6년 연속 공급 부족이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습니다. 상승이든 하락이든 방향보다 중요한 건 준비입니다. 시나리오를 미리 그려둔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지만 방심한 사람에게는 계좌 위기가 됩니다. 실시간 데이터를 끊임없이 추적하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성적으로 움직이는 것. 그게 이 역사적 변동성 장세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영상은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